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내년도 국비 3조 5천억 원대 확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국비 삭감을 예고하고 있어 신산업과 주요 현안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사유지위 도로를 둘러싼 땅 소유주와 주민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유주와 주민 간 대립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목포 문화재 야행 행사가 올해 처음 여름에 열렸습니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 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본격 추진합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광주시의 국비 확보 목표는 3조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국가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현실은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요. 민선 8기를 이끌 강기정 광주시장이 얼마나 역량을 발휘할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김영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꼽히는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사업. 광주시는 반도체 기반 조성과 인재 양성을 위한 반도체 첨단 공정 등의 신규 사업에 필요한 14억 원을 내년 국비 예산 확보에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선왕권 원자력 의료원 신설 20억 원과 달빛 고속도로 건설 96억 원 등 신규 사업이 100여억 건으로 국비 요청 예산은 2,640억 원에 이릅니다.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민선 7기 때부터 계속된 사업도 300여 건에 달합니다. 개통 지연으로 논란을 빚었던 도시철도 2호선 1, 2단계 사업 정상화를 위한 2천억 원, 아시아 문화전당 주변 기반시설 확충과 여건 개선을 위해 800억 원을 요청하는 등 지역 현안 사업들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내년 국비 예산 목표를 3조 5천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민선 8기가 출발했기 때문에 민선 8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들도 좀 더 발굴해서 이렇게 추가 제출도 하고. 광주시의 목표와는 달리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선 정부가 긴축 재정을 이유로 신규 사업에 대해선 10에서 20% 정도 예산 삭감을 예고했고, 계속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2단계 구간 총 사업비를 놓고 기재부와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광주시에는 기재부 출신의 고위직이 사라져 중앙정부와의 연결고리가 빈약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광주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과 관련된 국회 상임위에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소속되지 않아 예산 확보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강기정 시장도 우려를 나타내며 부랴부랴 호남 인맥 찾기에 분주해졌습니다. 과기정통 쪽이 좀 빠진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기조실장님이랑 부장님한테 과기정통에 누가 있을까를 좀 찾아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주시 예산 확보를 위한 대내의 상황이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강기정 시장이 충분한 역량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2년 연속 3조 원 시대는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광주 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본격 추진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은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광주 전남의 공동이익 실현과 미래 100년 성장 동력 창출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광주 전남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관한 용역을 조만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설립 준비를 위해 관련 업무를 전담할 광주 전남 합동준비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8월의 첫 출근길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5호 태풍 송다에 연달아서 제6호 태풍 트라세가 북상 중입니다. 오늘 새벽 사이 서귀포 남쪽 해상을 따라 북상했는데요. 오전 9시 무렵이면 열대 저압부로 약화되겠고요. 오늘 오후 사이 목포 남쪽 해상에서 태풍은 소멸되겠습니다. 태풍은 완전히 소멸되지만 다량의 수증기를 몰고 오면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집중되는 지역은 전남 동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입니다. 내일까지 최고 100mm가량의 비가 내릴 수 있겠고요.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10에서 6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지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6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어제보단 2도가량 낮겠지만 습도가 높은 가운데 종일 무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현재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태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 전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을에 열리던 목포 문화재 야행의 사전 행사로 여름밤을 수놓는 문화재 소야행이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열렸습니다. 한여름밤 시민과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현장을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원도심 거리에 인력거가 지나갑니다. 물장수 옥단이가 노래하는 한켠에 우물에서 물을 깃는 손펌프 체험도 한창입니다. 석조 건물인 경동 성당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재즈 공연도 펼쳐집니다. 목포의 근대를 보여주는 문화재 소야행입니다. 너무 좋고요. 제가 원래 고향이 이 동네예요. 동네인데 또 오랜만에 와가지고 목포의 문화적인 것도 좀 공유하고. 원래는 휴가여가지고 할머니 뵈러 와가지고 왔는데 우연히 여기 하는 거 봐가지고 왔어요. 근대 문화가 마치 영화 세트장처럼 펼쳐진 목포 원도심에서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가을에만 일회성으로 열리던 행사지만 올해는 사전 행사 성격으로 여름밤을 수놓았습니다. 문화재 달빛 극장 등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에 시민과 관광객 15,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여름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을 하러 이번에 처음으로 소야행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목포 소야행 행사는 당초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었지만 5호 태풍 송다의 영향으로 주말 행사 가운데 일부 프로그램이 취소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목포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나온 문제점을 개선해 대야행 행사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2022 목포 문화재 대야행은 오는 9월 23일부터 4월 동안 목포 원도심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지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 재개발 사업지에서 건물 철거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동구에 따르면 학동 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이 최근 철거 공사 재개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동구는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해체 계획서 미이행과 철거 공사 재하 도급 등의 재발 방지 방안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해 6월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주일 전보다 1,000명 넘게 늘어나는 등 연일 4,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주말 사이 광주에서는 2,284명, 전남은 2,195명이 확진됐고 각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달 23일 3,446명보다 1,000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광주 전남은 지난달 25일 이후 4,000명대를 보이는 등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도로를 건너던 70대 여성이 택시에 치여 숨지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밤 9시 반쯤 광주 동구 충장로 5가 인근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70대 여성이 택시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택시 운전사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위 도로를 둘러싸고 땅 소유주와 주민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수의 한 마을에도 도로에 생긴 말뚝으로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재산권 피해를 주장하는 소유주와 주민 간 대립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의 한 시골 마을. 대형 화물차가 마을길을 빠져나오기 위해 씨름하고 있습니다. 앞뒤로 왔다 갔다 반복하길 수차례. 3분이 지나서야 겨우 도로를 빠져나왔습니다. 차량 통행이 어려웠던 이유는 도로에 설치된 말뚝과 안전 펜스 때문입니다. 제보를 받고 나온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폭 4m가량의 도로 양옆으로 말뚝이 박혀 있습니다. 인근 공동묘지에 가기 위해선 이 도로가 유일하지만 좁아진 탓에 장례버스도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주민들도 불편을 호소합니다. 이 소리라고 말해가지고 장기 같은 것도 공공 못 가고 굉장히 불편이 많죠.
주민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3월 스마트팜 조성공사차 이곳을 지나던 대형 화물차가 배수로 덮개를 파손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파손한 측은 자재비를 포함해 120만 원 상당을 보상했는데 토지 소유주 측에서 말뚝을 받기 시작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사랑 자재랑 해서 대략 한 120만 원어치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파손된 거에 몇 배 보상을 해드렸어요. 받으신 다음에 갑자기 도로를 이렇게 줄이시더라고요. 토지 소유주 측은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법대로 하라는 입장입니다. 자재비를 받은 건 인정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있고 여수시도 확인에 나섰습니다. 농로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쓰던 도로라서 현행 도로로 인정이 돼가지고 만나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산권과 통행 공익성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가운데 도로 소유주와 주민 사이의 갈등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전라남도가 추경 예산 15억 원을 확보해 조선업계에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을 보면 신규 취업한 노동자의 이주 비용으로 200명에게 5개월간 월 25만 원을 지원하고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 지원 부담금을 지원하는 등 복지훈련 사업을 집중 지원합니다. 전남 지역 조선업계는 지난 2013년 이후 최대 실적이 예상되지만 인력 부족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내년도 유치원 초등교사 220명과 공립중등교사 315명을 선발하는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2023학년도 초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예고에 따르면 임용고시 원서 접수 기간은 10월 3일부터 7일까지, 1차 필기시험은 11월 12일에 실시합니다. 전남교육청은 학령 인구 감소로 교사 정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지만 미래 교육에 대비해 장기적인 교원 수급을 위해 선발 인원을 최대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의 대표 관광 SNS인 남도여행 길잡이가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소셜아이 어워드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관광 분야 블로그에서 각각 대상을 받아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전남도는 인터넷 전문가 3,80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으로부터 비주얼과 브랜드, 콘텐츠와 마케팅, 서비스 5개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토지 주민등록증이라고 불리는 지적도. 지금의 지적도는 110년 전에 만들어져 실제 땅 모양과 맞지 않는 곳이 전체 국토의 15%에 달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3D 드론 등 신기술을 도입해 오래된 지적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부산 MBC 김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토지 측량용 드론이 하늘 위로 날아오릅니다. 다세대 주택 위를 비행하며 초당 100만 개의 위치 정보 데이터를 수집해 땅 모양과 면적, 경계면 등을 측량합니다. 실제 땅과 지적도 사이 다른 곳을 찾아 고치는 지적 재조사 작업입니다. 드론이 촬영한 영도 청학동 지도와 지적도를 겹쳐보니 경계면이 맞지 않습니다. 테두리 안에서만 이게 우리 집이다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적 재조사를 해가지고 8평이 우리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실제 땅과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는 곳은 전체 국토의 15%인 554만 필지. 연간 발생하는 토지 분쟁 비용은 3,800억 원에 달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드론과 360도 VR 등 신기술을 도입해 지적도를 실제 모습에 맞게 수정할 방침입니다. 정밀도가 일단 드론 영상 한 5cm 급이 있었고 위성 영상 같은 경우는 25cm급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기술을 통해서 저희는 3cm에서 작게는 1cm급까지 이렇게 만드는 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오는 12월까지 시스템을 개발해 디지털 국토 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물이 맑다는 남강숙의 지리산 상류의 강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서식지 환경 악화로 멸종 위기종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는데
보존과 상생을 위한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경남 박민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사 현장에서 시작된 뽀얀물은 강을 따라 흘러 내려갑니다. 물 흐름이 정체된 하천이나 호수 등지에 주로 서식하는 외래종인 큰빛 이끼벌레입니다. 돼지 분유를 머금은 계곡물이 본류와 만나는 남강천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인 각종 개발공사와 오염원 배출로 남강쑥의 지리산 상류강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강에 깃던 생물도 서서히 보금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남강쑥에 서식하는 담수어류, 즉 민물고기 가운데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것은 모두 5종. 여울마자와 모래주사, 꼬치동자개, 얼룩새코미꾸리, 큰줄 납자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남강수계에서만 서식하는 여울마자는 최근 5년 사이 개체가 급감했습니다. 모래주사는 3년 사이 발견되지 않았고 천년기념물 꼬치동자개도 멸종위기입니다. 최고 심각한 오염원부터 막아야죠. 오염원 막고 나서 난개발 공사할 때 하천 서식지 뭐가 사는지 그걸 조사를 하고 남강수계 멸종위기종 보존을 위해 관계기관과 관련 지자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상징적이긴 하지만 체계적인 보존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멸종위기종이 하나의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중요한 부품들이 하나씩 사라지면 지금은 괜찮은데 미래에 가서 과연 이 비행기가 날 수 있을까? 남강수계에서 사라지고 있는 멸종위기종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은 해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천에서는 무분별한 개발 행위도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며 상생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접근 방식과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 오는 4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만료됨에 따라 전남도가 등기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특별조치법은 토지와 임야, 건물 등 부동산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자가 다른 경우 실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로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전남의 경우 현재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확인서 발급 필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3만 5천 건으로 취득 원인별로는 매매, 상속, 증여 등의 순입니다. 8월의 첫 출근길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5호 태풍 송다에 연달아서 6호 태풍 트라세가 북상 중입니다. 오늘 새벽 사이 서귀포 남쪽 해상을 따라 북상했고요. 오전 9시 무렵이면 열대 저압부로 약화되겠습니다. 오늘 오후면 목포 남쪽 해상에서 태풍은 소멸되겠는데요.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내일까지도 비는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집중되는 지역은 전남 동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입니다. 최고 10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10에서 60mm가량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밤 사이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6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 30도 안팎 보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종일 더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은 29도, 광양에서도 낮 기온 29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해상에 태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로는 다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